이게 제가 뭐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 행동을 했으면은 처벌받아야 되는 건데 전과자가 돼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도 포기하고 피해자 합의를 또 해야 되고 또 막 6천, 7천만 원씩 돈 준비해야 되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괜찮아. 누구랑 통화하시는 거예요? 은행 연합대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연락받고 오시는 거예요? 네, 네. 괜찮으시 마세요. 아니 피해 입으신 거 얘기하시면 돼. 괜찮으시 기승을 부리는 전자금융 사기로부터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전자금융 사기 전담반 시즌2가 알려드립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건 사례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안 그래도 참 취업 어려운 시기인데요. 네. 취업을 미끼로 해서 저렇게 사기를 친다니 좀 가슴이 아프네요. 취업 사기 당해서 보이스피싱 피해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저희들이 오히려 더 죄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수익 뭐 이런 말에 조금 현혹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일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그런데 기본 일당이 10만 원. 거기에다 교통비랑 뭐 각종 경비도 지원해준다. 물론 의심은 되죠. 갑자기 고수익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뭐 월 500만 원 이상 이렇게 특정한 숫자까지 딱 이렇게 박히게 되면 호기심도 생기고 정말 뭐 이러면서 마음이 막 이렇게 쏠리거든요. 실제로 저한테 접수됐던 사건 중에 50대 탈북민이 저한테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구인구직 사이트에 부동산 매물을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면은 그날 출장비, 일당, 식비를 일당으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이분 2주 동안 일을 해서 월급을 3번 정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을 한 게 일당도 더 세게 쳐드릴 테니까 저희들이 만나는 고객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서 그때 이분 이상해서 저한테 이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잠시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세요. 괜찮아. 누구랑 통화하시는 거예요? 은행 연합대요. 끊었다. 비행기 모드. 빨리 비행기. 지금 돈 갖고 오셨죠? 지금 대출 받으시면 무관대 전달 받으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출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실제로 1억 2천만 원의 현금을 들고 있는 피해자분을 만난 거예요. 그 피해자분은 이 제약을 조회부를 했던 이 탈북민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알고 서로 이제 믿게 만난 거죠. 그 전화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때 현금을 갖지 못하게 해서 수거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와, 월급이 나와도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슬프네요. 네, 맞습니다. 취업 사기 관련해서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 법인, 페이퍼 컴퍼니, 유령회사, 가짜 법인, 가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기가 이렇게 허술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가짜 법인, 네. 가짜 사업자 등록증으로 심지어 그 부동산 회사도 진짜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회사였거든요. 네. 가짜로 만든 회사였는데 특히나 이런 정보가 실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 점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의 취업 사기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일이 많으니 절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 현금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래.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아무리 모르고 또 난 정상적인 회사라고 알고 취업을 했어도 결국 현금 수거책을 했다고 하면 그건 사기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취업 사기란 건 취업을 미끼로 해서 속이고 그 사기를 이제 저지르는 것이죠. 본인이 만약에 취업한다고 생각하고 속으셨다면 형법 제 347조의 사기죄의 피해자가 되시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본인이 하시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사기를 치는 일이라면 본인이 사기 범죄 공범이 되시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범죄자 공범이 되는 것. 어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사례들이 실제인 게 정말 참담하네요. 국내 취업이 힘드니까 해외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도 요새 많거든요. 그렇죠. 요즘 해외 취업자들도 매우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한 사기 역시 당연히 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지난 6월에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이제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그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이 해외 취업 사기 사건 이제 피해자가 이제 33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피해자들이 49명 집계가 됐더라고요. 그 2021년하고 2022년에 한두 건이던 사건이 올해는 해외 취업이 많다 보니까 3배 이상 폭증을 했고 피해자들도 더 많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캄보디아 가보니까 지금 그런 현장들이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네. 숨겨진 피해자도 꽤 많겠죠. 네, 꽤 많을 겁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근무 조건이다. 캄보디아로 불러드려요.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휴대폰과 여권부터 빼앗습니다. 연락 못하게 하고 어디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요. 감금이 이루어지고요. 감금된 상태에서는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고요. 또 불법 도박 관련된 일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뭐 인신매매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상당히 편하게 고수익을 한다? 절대 의심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배웠던 학력, 지식, 배경 지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돼서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해결에 대한 노력이 없으면은 법원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그거를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수익, 편한, 일당 요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면접 보시기로 한 건 맞으시죠? 사장님 저거 하려고 하는데 오프 하나만 깔아주실 수 있을까요? 취업 사기에 관한 또 다른 사건 만나봤는데요. 와, 이게 사기일 줄이야. 청년층에서도 지금 취업 사기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카톡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또 유사한 또 다른 메신저들 쓰실 텐데 라든지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안내를 합니다. 당신 서류 합격하셨습니다. 면접 이제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SNS로 안내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셔서 우리 화상 면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정부 당국이 그동안 이 악성 코드라든지 잘못된 보이스피싱 링크 단속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도 만들고 많은 장치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개인 간의 메신저를 통해서 들어가는 링크에 대해서는 이게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점을 노리는 거죠. 필터링이 잘 안 됩니다. 개인 대 개인 간 주고받는 경우는 정말 필터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면접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면접을 생각을 많이 네. 하시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화 면접, 화상 면접도 이미 일상생활에 굉장히 익숙한 수단이 되어버렸거든요. 화상 면접 날짜를 통보받고 어플을 설치해서 대포폰, 대포통장이 개설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요즘에 100세 시대잖아요. 좀 정경 퇴직하고 나면은 무엇을 먹고 살지 너무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요새 나이 먹으면 누가 써주나요? 마음은 20대 청춘인데 가서 현장에 가서는 그게 실제로 안 되죠. 노후잡을 일단 미래서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일단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취업 사기하면 대부분 이제 피해자가 젊은 청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또 어르신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공식적인 은퇴 나이가 65세죠. 네. 예. 문제는 최근에는 고령화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범위를 벗어나는 실제 취업자들도 무척 많다. 80세가 다 되도록 취업, 네. 일자리 찾는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 범죄, 특히 은퇴 이후에 재취업을 노리는 분들을 겨냥한 취업 사기가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에서 60대 이상이 673억 원, 약 46.7%, 50대가 477억, 약 33.1%로 50대에서 60대 제 한 가정을 가장 떠받들고 있는 이 세대가 위험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인 인턴십 제도를 내세워서 네. 노인 여러분 일단 자격증을 따시면 인턴십 취업 자리 생기고 고수익 보장됩니다. 그런데 자격증 따기 위한 교육에 교육비를 먼저 내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교육비는 나중에 국비로 환급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육비를 사취하고 그 다음에 도망가 버리면 노인분들은 기대도 무너지고 교육비도 사기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이렇게 취준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취준생 중에 어르신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어르신들도 노리는 이유가 있나요? 있죠. 지금의 여러 가지 온라인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속기가 쉬우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취업 사기 때문에 겪는 피해도 피해지만 그 이후에 다시는 일을 하고 싶은 의욕 네. 자체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뻗어있는 취업 사기를 보셨는데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기기, 휴대폰, 컴퓨터 등에는 다 보안 위험 차단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기본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취업 사기범들은 이걸 해제하라고 합니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 이거 해제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와 화상 면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이 기능이 켜 있으면은 작동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해 앱 검사 기능도 자동으로 우리 모든 기기에 있거든요. 그것도 끄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금지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허용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 기기를 다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기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안내, 이런 요구 있으면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일단 의심하시고 신고해 주셔야만 본인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백세 시대의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맞이하려면 전자금융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건 쇼핑몰 등이죠. 네. 그곳에서 일어나는 피싱 사기 범죄다. 신용카드 결제는 해서는 안 된다. 현금으로 계좌이체. 또 대안대출 사기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대출 빙자형 사기가 탑3 중에서도 가장 상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범죄라서 이걸 정말 예방을 해야 합니다.